자, 그래서 올해 이제 그 2018년도 3월 28일 오후 2시 동구 힐링 4주 명리 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50회입니다. 벌써 50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주제로 오행의 기세 판단에서 오행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 자, 이분은 타로 이야기죠. 성공하려면 미쳐라. 아, 이 멘트가 너무 멋지네. 그리고 도희 선생님께서 고생을 해주시겠고, 3부 주제로는 풍수 기초의 이해. 벌써 이제 세 번째 상강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4부로는 깜짝 재는 기부를 하셨는데 이 본인이 안 밝히셨네요. 뭐 밝히시면 아까에 창공무행 선생님께서 이제 기능 제보를 하시겠습니다. 자, 5부는 이제 시간이 이제 나게 되면 제가 또 뭐 실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부의 오행 기세의 판단으로 오행 선생님께 강연을 요청드립니다. 자, 박수 힘껏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카톡 시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카톡 아주 호사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건 나무. 네. 고맙습니다. 박수 두 번 받으려고. 다시 쳐야 돼. 시작할 때 다시. 네. 요거는 그냥 오신 분들 하나 드리려고. 아이고, 그냥 우리 선생님 드리기 부끄러운데 그냥.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 딸내미한테 시키니까 한 10분 만에 이거 불이 팍 치더라고, 얻으러. 그래갖고 하나 그냥 했습니다. 다시 뭐 박수를 합시다. 박수! 고맙습니다. 아무도 선생이라고 안 불러줄까봐 제가 오행 선생이라고 붙였어요. 사실은 오행적으로 좀 이 선생처럼 제대로 좀 알아보자 해서 붙였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부르기가 선생 다닐 때 처음부터 선생님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실간 2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못 해가지고 사실 우리 저 같이 공부하는 도반 지난번에 그냥 간략하게 한번 풀어줬는데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사주 올려도 되겠나 이래 해서 뭐 올려도 된다 해서 그래 좀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은 그 사주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뭐 어느 방법이 딱 맞다 이게 아니고 다들 자기가 그 배운 가법에 따라서 이래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억구나 격국 뭐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저 명리요강의 저자 우리 저 박찬 그 선생님이라 해야 되겠죠. 박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억부 격국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조우를 상당히 중요시 많이 여겨가 책을 이렇게 보던데 조우라든지 음양 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서 이쪽인데 우리 이제 뭐 물상리 대학원도 계셔서 뭐 그러니까 간지로운 물상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아주 깊이 이렇게 뭐 아직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했다고는 모르지만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필요하고 이제 어느 반열에 올라가면 그 밑바닥이 다 깔리가 있으니까 간지만 가지고 탁탁 찍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고전의 3대 명제라 뭐 5대 명서 정도는 사실 읽어줘야 기초 좀 공부하고 적천수나 뭐 자평이나 궁퉁이나 뭐 사주정설 뭐 척경 정도는 읽어야 사실 기반이 좀 그거 읽는데 사실 한 5년 걸리죠, 그지? 다 읽으려면. 근데 그 정도 읽어야 그 다음에 이제 간지라든지 이제 물상을 들어간다 하는 게 맞고 처음부터 간지 물상 들어간다고 사실은 잘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조금 섞일 겁니다. 조금은 깊이까지는 이제 못 들어갈 건데 하여튼 좀 제가 깊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주를 제일 이제 딱 봤을 때 경중을 가리는 게 일단 처음에 딱 보고 경중을 일단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경중을 보기 앞서서 요즘은 주로 이제 이거를 많이 봅니다. 재간을 많이 보죠. 사주를 보는데 근데 재라는 거는 식상생재 쪽이고 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간인상생이죠, 그지? 네.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어디로 갈 건지는 이제 탁 보는 건 아니고 보면서 식상생재로 갈 건지 간인상생으로 갈 건지를 이제 결정을 보는 거죠. 이제 두 사주를 잠깐 볼게요. 일단은 월지가 직업궁이잖아요, 그지? 두 개. 월지가 직업궁인데 일단은 이제 6월에 태어나서 정제잖아요, 그지? 정제. 일단은 간인 이제 두 분 다 여자 사주기 때문에 간을 일단 먼저 이렇게 보면 간이 여기 신중에 임수가 있지, 그지? 진중에 개수가 있고 여기 진중에 개수가 있고 여기 또 임수가 있지, 그지? 해중에 임수, 개수, 임수.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간살 혼잡은 되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간살 혼잡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남자가 많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옛날 고전 쪽으로 보면, 뭐, 안 좋은 쪽으로 이래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간살 혼잡을 이제 나쁘게 보지 않고 이제 직장 쪽으로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직장 쪽으로. 사실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맞아요. 그리고 간살 혼잡이 된다 하더라도 직장을 오래도록 2년을 하면 간살 혼잡은 해가 없어요. 일단. 근데 직장은 안 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하면 조금은 뭐 남자가 이제 간살 혼잡이 되면 직장의 변동이라든지 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없는 오행이 뭡니까, 그지? 목이 없지, 인성이 없어요, 그지? 여기 사주에서 이렇게 인성이 뭐 해중 간목이 있긴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일단 목이 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 상생하기가 좀 아무래도 식신상제 딱 합이 돼가지고 합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합을 이제 6합 중에서 가장 강한 합을 보면 인해나
진유. 다 아시겠지만 육합이라는 거는 그 양의 기운이 상승하면서, 그죠? 자에서 양의 기운이 상승하니까 자축, 일양과 이양이 합쳐서 삼양이 되고 자축합이 일어나는 거고, 오미합은 음의 기운이 오양 이름에서 시작해갖고 오미가 3이 돼서 합이 일어나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구성수로 해가지고 합을 일으키는데, 요 인해합이나 진여합은 합은 바로 생이거든요. 생. 지지합은 생의 개념이 상당히 강한데, 생의 개념이 강한 게 요 두 가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병화가 6월에 태어나가지고, 일단 희기는 나중에 볼게요. 오행의 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때 잘 되고, 언제 발복을 할 수 있고,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느 운이 와야 좋은지는 나중에 보고, 일단은 이 사람이 주어진 삶의 수단은 이거죠. 이거. 이게 내 삶의 수단인 거래. 이 삶의 수단을 쓰면서 좋고 나쁘고 나중에 문제라. 일단 주어진 내 삶의 수단을 써야 되니까. 이 사주의 삶의 수단은 이거거든. 진유합. 진유합.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식상생재의 기운이 강하죠? 근데 이쪽을 와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임자년의 병호월 기해 1에 병인시잖아요. 그죠? 일단은 오화가 인성이잖아요. 그죠? 인성이 월을 차지했어요. 월은 직업궁이에요. 월은 부모 형제궁이기도 하고 직업궁이기도 하고, 이 직업궁은 어쨌든 죄를 쓰기로 나는 세상에 태어났노라 하는 게 이제 직업궁이고, 직업궁을 쓰는데 식신의 간섭이 있고 간의 간섭이 있을 뿐이고, 뜻은 이거고, 이쪽은 이제 인성이죠. 병호. 임수와 병화는 그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좋은 관계거든요. 근데 어쨌든 천간에 충은 있죠. 그죠? 충은 있는데, 천간의 충이라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죠. 그죠? 천간은 동요, 지지는 정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동적인 걸 움직이면, 이제, 임수가 병화를 자꾸 깨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해라, 이런 쪽으로. 깨울 수도 있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겠죠. 하여튼, 어쨌든, 병호, 인성을 강하게 쓰는데, 시에 또 병화가 투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인성을 쓰는, 간은 또 어디에 이어 있잖아요. 그죠? 간이 있는데, 인의 합의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인 또, 여기 보면, 뒤편에 후반부에 보면은, 간인 상승이에요. 그죠? 제가 간을 생각하고, 간이 인성을 통해서 기토를. 결국 이 사주의 뜻은 어디다? 간인이다. 그러니까 요거 사주와 이 사주는, 요는 식상생재고 요거는 간인사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먼저 그 배우자를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 적어놨어요. 결혼, 애정운 재미삼아서. 요즘 제가 그 조금 푹 빠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주를 계속 풀이만 해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맨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요즘은 인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띠를 보고, 이제 자녀가 무슨 띠가 올 건지, 이제 다들 여 계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다 아시니까 별 대수롭지 않을 건데, 근데 이제 자녀가 무슨 띠가 올 건지, 신랑이 무슨 띠가 올 건지, 그리고 어떤 신랑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필 건지, 이제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신랑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제 채워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요즘 좀 많이 해가지고, 사주 보면, 근데 아주 신기하게 잘 맞아가고 있어요. 이제 실간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 지지 삼합을 통한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가 좀 많고, 육합, 요런 통해서. 그, 우리 인호의 해자니까, 이제 인호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말띠하고, 적어 놨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 보고, 예.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 인연이, 그러니까 아까 요 임수, 개수, 임수 이래 있는데, 이제, 해수 편간이 연애 이래 있으니까 조금, 요걸 직장으로 쓰기도 하고 학교로 쓰기도 하는데, 해수 편간을 이제 남편으로, 이제 편간, 이제 요 사주 팔자에 일단 정간이 있으면, 여자 사주에 정간이 있으면 편간은 남편이 될 수도 있지만, 애인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 이제 정간이 있으면 또 조금 안 좋은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기운들이 사실 연에 있는 편간을 볼 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실간을 통해서. 여기에 저는 볼 때 그 해수, 임수하고 이제 정임합, 암합을 조금은 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보이고, 이제 우리, 결혼을 좀 일찍 했더라고요. 요게, 대운이, 갑진대운, 아니다. 기해대운 때 1993년 23세. 나중에 알아서 편집 좀 하셔야 돼요. 아니요. 아이, 참, 아는구나 하니까 어디서 조심스러워서 이거 좀, 그러네. 계유연에 만났어요. 이제, 첫 남자분을. 그러니까, 보통 만날 때, 사주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데, 일지합이 일어날 때 많이 만나고요. 일지합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6합이든 3합이든 관계없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일지선. 그러니까 여기에 진유 합이죠. 그죠? 진유 합이 때가 있고, 또 병화가 개수 정간을 띄우다 보니까, 요때 일단 만났어요. 기운년. 계유년에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25세의 을해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요것도 보면 을해년하고 그 병자하고 요 오면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을해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만난 년도는 궁합으로 많이 만나지는데 결혼하는 년은 궁합이 아니더라도 되더라고. 궁합. 그러니까 만날 때는 기가 막히게 연하고 월하고 합이 딱 이루어져서 기가 막히게 만났는데 어제 아래에 밴드에 제가 올린 그 사주도 보면 이제 임신을 해갖고 결혼할 때 합은 지도 딱 맞았는데 그 만났을 때는 근데 결혼할 때는 이제 임신을 해갖고 이제 결혼하다가 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합 없이 결혼할 당시에는 이제 합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져도 결혼 되더라고요. 그 결혼 하여튼 요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이 저는 진중요 개수를 신랑으로 보거든요. 부부궁이니까. 부부궁에 이제 지지 속에 있는 정관이
지지 속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정관이면 부부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중 임수가 편관이기도 하고 좀 암합도 좀 하고 있고 해서 또 이게 가두는 기운도 좀 있고 진중에 꼭 가둔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가두는 기운도 있고 해서 좀 불안했는데 2001년에 31세에 이거 유튜브 타면 안 된다. 신사년에 사하가 해수를 쳤어요. 그죠? 근데 모든 게 충을 때린다고 해서 이혼은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을 때리니까 해중에 임수가 동하게 되죠. 지지는 충형, 그죠? 합충형이 이제 동하니까. 그러면 이제 해중의 임수가 동하다 보니까 정임합을 해서 합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합거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론은 실질적으로 사줄풀이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하기는 돼 가고는 있지만 지금 이 설은 학자들 간에도 좀 분분합니다. 지장간만 개고 이제 우리가 진술충미만 개고하는 게 아니고 지지충도 개고다라고 다 해서 다 보는 방법을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편간의 인연은 정간하고는 틀려요. 해서 해수가 어쨌든 사에 충을 맞아서 해로움은 있죠. 일단 충이니까. 그래서 이혼을 했답니다. 헤어졌대요. 예. 요게 2001년도. 그러니까 조금 인연이 좀 짧았죠. 이 자료는 많이 받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네. 관리는 뭐 관리가 좋은데. 예, 하여튼 조금 그렇게 인연을 그래 했어요. 임자 병호 기의 병인이니까 간이 이제 해중 그죠? 간목이잖아요. 그죠? 간목. 그 다음에 인중 간목이죠. 지장간하고 결혼하는 거지 지장간하고 이목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장간을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볼 때 해중 간목을 이제 신랑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부부궁이니까 부부궁 안에 있는 간목. 요거는 내 직장으로 쓴다 이렇게 보죠. 실질적으로 직장으로 쓰고 있고 지금 공무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해하고 인하고 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인을 생해주니까 상당히 세죠. 예, 이렇게 간이 상생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해중 간목이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 신랑 뭐 하나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 뭐 하노?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알아내야 돼. 내가 깊숙이 알아야 될 건데. 근데 뭐, 예. 예. 해중 간목을 예. 갑이 본인의 갑기 합으로 해서 예. 그거를 우리가 뭐 신랑으로 가도 되지만 예.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 해중 간목은 신랑이니까 신랑과 합의대가 있죠. 일단 신랑하고 합으로 보는 것도 있고. 예. 그게 암합이라고 갑기 합으로 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을 만나. 그렇게는 안 봐요. 안 봐요. 왜냐면 부부궁에 있는 해중 간목이기 때문에 신랑으로 보고 차라리 이쪽에서 이 중에 갑하고 합의대가 있죠. 문 밖의 남자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문 밖의 남자를 어떤
저기에서는 그 일지에 깔고 있는 대중 감목을 각기합으로 해서 그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못 뿌리는 그걸로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예. 저는 안 봅니다. 예, 안 보고. 이 중에 해준 감목을 남자로 볼 거냐, 이제 직장으로 볼 거냐. 사실은 여기 우리 간이 많다는 거는 요즘은 선생님들 직업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남자가 많은 집단 속에서 내가 활동한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게 혼잡하니까 네가 사설 복잡하지가 아니라. 예, 아니라. 물론 일제 도화를 깔고, 그죠? 일제 도화를 깔고 뭔가가 냄새가 좀 많이 나면 냄새가 사주를 탁 보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죠? 깔랑깔랑 지기는 냄새가 딱 나면 이게 이제 그래 좀 사생활에 물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냄새를 잘 맡는. 간살 혼잣만 가지고는 논하면 기사되게 맞는 게라 요즘은. 왜냐하면 주변에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찰, 군인, 선생 간살 혼잡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뭐 별 거 없어요. 뭐 영양가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여기는 이제 내 궁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합도대가 있으니까 쉽게 헤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워해도 좋아해도 각기 합은 또 이래 뭐 그죠? 나쁜 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진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 남자가 외간 여자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여자가 많네. 왜냐면 해가 망신살에다가 옆으로 남합을 기토하고 하고 있으니까 오가 또 도화살에다가 맞습니다. 밖에 들어오시라뇨. 이 사주에서 남자를 이제 배우자, 남자라면 좀 이상하고 배우자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중에 다 알고 계시겠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조상코드거든요. 이게 이 연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정말 맞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네, 조상코드입니다. 조상코드 확실해요. 네. 우리 그 밴드에 제가 올렸는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다. 인호술띠다 이라면 장사를 하면은 문을 어디에 열어야 장사 잘 되느냐 이거죠. 이게 전부 다 조상코드하고 연결이 다 돼가 있다는 얘기죠. 인호술띠 같으면 우리 알잖아요. 그죠? 내보다 윗그룹이 사유축이죠. 그죠? 이게 사유축이라고. 사유축은 위에 선배 조상을 얘기하니까 문을 서쪽에 열어야 되는 거야. 장사를 잘하려면 무조건 문에 서쪽을 안 열면 안 돼요. 문을 닫고. 왜냐하면은 장사 특히 고객을 만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은 전부 다 조상이거든. 조상이 연을 해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제 할 때 정말 가르쳐 줘야 돼요. 조상인들이 와야 밥을 자시고 장사가 좀 되거든. 그러니까 사유축생들은 그죠? 신자진 쪽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문을 열어야 돼. 쪽문을 열든. 근데 제 말이 아닙니다. 다 책에 있는 말입니다. 그 제 말인 것처럼 제가 하는데 절대 제 말 아니고 다 책에 있는 그 다음에 두서 없더라도 골라서 챙겨가 들으십시오. 여기 아까 2001년도 31세에 이제 헤어졌다고 했는데
1999년, 2년 전이죠. 김현영. 네. 김현년에 병화가 이제 기토 상간을 보죠. 병화가 기토 상간을 보고 인성이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그 요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17년을 강사로 했대요. 그 내가 바가지만 쉐리 하고 돈은 하나도 못 벌었지 않으니까 고생만 쉐가 빠지게 했답니다. 선생님 고생만 실컷 하고 돈 못 버는 게 뭘 보고 그렇게 멘트를. 오행은 희귀죠. 이 사주가 언제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럼 잠깐 볼게요.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내 삶의 수단을 보는 거거든요. 삶의 수단을 쓰는 거고 6월에 병화거든요. 이거 하나 뗄게요. 가을에 병화가 뭐 꼭 우리가 12운성으로 안 해도 그죠. 약한 때죠. 그죠. 약한 때에 임수가 투관했거든요. 상론으로 보면은 병화가 임수를 반기는 상이지만 오행적으로 보면 병화가 임수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진유합을 하고 있거든요. 진유합에 밑에 금기입니다. 금기예요. 6월의 임수, 진유합의 임수는 무지 강하거든요. 병화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음양적으로도 음에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더 붙일게요. 진유입니다. 병화가 진토에, 습토에 빨리 내려가는데 또 진유, 이 네 가지는 병화한테는 귀신입니다. 근데 해수를 만났습니다. 그림이 아주 차가워지죠, 그죠? 냉해집니다, 아주. 여기에 뭐가 올라갑니다? 신금이 올라갑니다. 이 사주는 아주 뭐가 절실합니까? 예, 이게 절실합니다. 화, 토, 미, 술, 무기, 무토에 기토 갖고는 약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인. 그러면 이 대운을 보세요. 해, 자, 축. 그죠?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죠? 정말 힘든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자가 음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주에 이 냉기가 철철철철 흘러가는데 이 해자축을 걸어가는데 어떻겠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을 이 사람이 진유 식신 생재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간지적으로 맞는데 이거는 언제 이 발복을 할 건지는 사실은 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민년이잖아요. 인 딱 들어오죠. 자, 그 대운은 월지에서 시작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월지를 바탕으로 대운이 시작됩니다. 그 월지를 바탕했다는 거는 뭐죠? 계절을 의미합니다. 계절. 계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유, 무술 이렇게 가는데 여는 겨울이고 여는 이제 봄, 여름으로 가는 겁니다. 봄, 여름. 병화가 봄을 맞이한 겁니다. 세운이 어떻든지 간에 병화가 봄을 맞이했어요. 이제 병화는 힘을 낼 겁니다. 그렇게 그 전체적으로 그거는 봐줘야 돼요. 그래도 나의 삶의 수단은 진유겠죠. 그리고 인이 오면 이제 식신생재 그만 좀 하고 인성으로 진이 인을 만나니까 인성이 약간 올라간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앉아서 좀 벌어볼까라는 것도 약간은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민대원 때 17년 하던 거 때려치우고 보험회사 갔죠. 보험회사. 물론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강사하고 이런 거는 정아의 그 기운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언제 이 사주가, 그러면 세운에서 인묘지 4월로 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인묘지 4월이 갈 때는 그래도 좀 살겠죠, 그죠? 예. 희귀적으로. 근데 요때 해자축 때 신유술 해자축으로 같이 만나면 많이 어렵겠죠, 그죠? 그죠, 많이 어렵겠죠. 그거를 인대운이 오면 예, 이제 인해 이제 단순하게 인해 한목하고 예. 인이 왔으니까 가을 기운, 유기운은 기운이 좀 약화될 테고 예,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봄 기운이니까 좀 더 활성화돼서 강화될 테고 예. 그래서 인 봄이 와가지고 진을 좀 활성화시키고 해와 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진 않나요? 이제 그 진을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진즉 을목이 활성화되는 거고, 해를 한목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해중의 간목을 키우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지장간을 냉정하게 보면 인이 오므로써 무토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을목이 봄 기운이 살아나는 거죠. 해중해가 인에 합이 되면 봄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병화가 목기운을 얻고, 목기운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봄을. 대우는 계절이거든요. 계절을. 아, 힘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헤쳐나갈 힘이 없는데 밥을 한 3그릇 먹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게 들어와서 이게 꺾이고가 아니고, 내가 이제 밥을 한 3그릇 먹었으니까, 내 너희들을 초토화시키러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쪽으로. 유금함을 하겠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해석을 하면. 유금은 이 사주에 너무 강하잖아요. 진유합이고, 그죠? 진유합이고, 띠 올라가 있고. 유금이 너무 강한데 조절을 한다고 저는 봐요. 예. 조금 조절 좀 하자. 너무 니는 강하니까 조금 좀 죽어 지내라. 밸런스를 이제 억제 조절 쪽으로 저는. 이제 제가 유금이 제잖아요. 예. 제면 첫 번째는 제물로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아버지로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내가 식상생제해서 내가 모으는 어떤 그런 큰 능력. 예. 이제 인목이 되면 이제 저 유금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재물을 좀 취할 수 있죠.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고, 아버지가 막 천박지치고 뛰었으면 아버지도 조금 정신 차릴 끼고, 근데 이제 근기운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인내 들어와서 좀 괜찮나? 이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럼 이제 정화는 급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화는 정유라는 것을 타고 있고, 예. 병화는 진이라서 병진이라는 걸 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화는 저기 유목이라든지 혹은 이런 걸로 볼 수 있나요? 뭐 형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비겁이 천간에 떴다는 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기운도 좀 많다고 보고, 사실은 이 사주의 정화는 귀한 놈이에요. 때로는 내 돈도 가져가겠지만, 기운적으로는, 오행적으로는 이 도와주는 놈인데, 이놈이 정의 합을 해서 사실은 별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정화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은 신대로 지갈 길을 가고, 정은 정대로 지갈 길을 가고, 병은 병대로 가고, 임은 임대로 가는 게, 그죠?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얘가 내를 도와주겠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갈 길을 가는 중에 누군가 와서 괴롭히면 이미 오면 합해져가지고 좀 나를 도와주는 택이 되는 거고, 오행이라는 게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지 갈 길대로 다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대운상으로는 이제 합도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실간을 저도 지금 많이 하루에 지금 몇 명을 보거든요. 근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기는 한데, 대우는 계절이다. 대우는 계절이다. 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느껴져요. 나중에 조금 되면, 시간이 다 됐다. 그죠? 선생님, 저 하나 질문이요. 예. 왼쪽에 보면 자원충이 일어나잖아요. 예. 자원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야 되나요? 해석이 포인트가. 실제적으로 저 좌우층은 좋은 거거든요. 임자년에 병어월인데 사실 충이잖아요. 그죠? 계속 일깨움을 주고 있을 거예요. 인성에 대해서. 예, 인성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금요하실로 보면 여도 그렇고 제가 투간 데가 있잖아요. 연월에. 공부는 항마거든요. 이쪽에. 그러면 이 항마고 여기도 재성이 이렇게 아주 딱 세워가 있고 인성이 딱 상당히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운에서 되게 도와줬어. 운에서 을사 갑진이 왔어요. 간운이 왔어요. 청간은 청간끼리, 지지는 지지거리입니다. 그죠? 여기 을이 뜨고 갑이 뜨니까 이게 소통 인자가 되죠. 해서 간인 상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재생간, 이걸 바로 치질 못했어요. 대원 오자마자. 대원이 을사대원이니까 임수가 을을 성하고 을이 병화를 성해주는 바람에 충의 어떤 해로 원래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일깨워주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뿌리가 없으면 병화가 날아갈 건데 튼튼한 뿌리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병어월이거든요. 이 한번 보세요. 5월 염천에 5월 엄청 뜨거운 태양이 떴어요. 5월 바짝 마른 기토입니다. 이거. 시도 병화가 엄청 뜨겁습니다. 병화가 인해 장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운이 하기가 충천합니다. 하기가 충천한데. 이거 없으면, 이거는 이 정도 하기 정도면 이거 하나가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하나가 해결 안 돼요. 네. 여기서 경신이나 신유나 금이 붙어지면 오히려 해수를 근원으로 자꾸 해줄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좋죠. 그죠? 그래 엄마하고 어머님하고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운이 무술년이잖아요. 예. 무술이면은 천간에는 토가 급제가 뜨고 예. 이제 인호술로 해서 삼합이 되면 예. 화가 극심하게 되면 수기운에 있어서 예. 피곤하죠? 고갈 현상이 예. 생기잖아요. 맞아요. 피곤해요. 급제가 되니까 급제는 건강이라든지 재물의 털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예.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느 고서든 다 이래 보면 사실 대운 적용할 때 세운도 마찬가지지만 천간을 참고만 해라. 지지가 대세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는 있는데, 아까 그거는 봐야 됩니다. 지지라 하더라도, 아까 세운의 무술이니까 인호술 합이 되잖아요. 그죠? 인호술 합이 되니까. 하기가 어쨌든 충천할 건. 술이 이제 마지막 가면서 하기를 거둘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합의 효과가 더 크거든요. 상반기, 임묘진, 사오미. 이때는 아주 절기상으로도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절기 심청가를 꽤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이 절기 심청, 이거를 상당히 좀 같이 봐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